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12번째 편인 양우열전입니다. 양우열전의 주무대는 진나라 소왕입니다. 그 전편에 절이자, 간무, 그리고 상수 이런 분들이 활동했었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활약을 하셨던 사람입니다. 양우는 본명은 아니고 본명은 위염입니다. 위염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진나라에서 해왕 다음에 즉위했던 무항이 3년 만에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을 때 소왕이 즉위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위염입니다. 위염은 또한 개인적으로 소왕의 어머니인 선태후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소왕에게 큰 힘도 발휘하였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커다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왕이 즉위는 하였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머니 선태후가 어떤 국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엄이 정치를 하면서 어떤 군사적인 역할을 할 때 그 장수로서 참여하여 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임 초기에 주변의 어떤 한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조나라, 초나라를 통해서 침략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나라의 내치에 왕이 바뀌는 과정이 혼란스러웠을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으로 국가가 왕의 변하기에, 그 다음에 공자들이 왕위 쟁탈을 하면서 만들었던 어떤 그 혼란 시기를 외부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성과도 만들고 내부에서도 무력으로서 다스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와 같은 예가 2년 정도 후에 소왕이 즉위 2년 후에 공자들의 난이 있었을 때 그 난을 일으킨 공자를 갖다가 무찌르고 나름대로 살해함으로써 난을 평정했던 그와 같은 역할도 있고, 그 시기에 주변의 어떤 나라들의 읍성들을 취득해서 진나라의 어떤 땅을 넓히는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소왕의 입장에서는 삼촌인 외삼촌인 위염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시기를 지낼 때쯤 소왕 7년 정도 되었었을 때, 6, 7년 정도 되었었을 때 절이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현 왕의 삼촌이기도 한, 삼촌벌 되기도 한 절이자가 세상을 떠났었을 때 위염이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상의 역할도 하고, 전쟁 시에는 장군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의 외삼촌으로서 나름대로 커다란 정치적인 결단도 하고, 그리고 누이인 선태후와 국정인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진나라가 강성해지는데 커다란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은 더욱더 진나라를 두려워하고 진나라의 침략에 전전긍긍하면서 대비하는 그러한 구조로서 전국시대 말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제나라에 있었던 소대와 관련된 일화가 나 있는데, 요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나라 입장에서는 합정책을 쓰고 있는 6개 나라를 어떤 형태로든지 깨트려서, 연합을 깨트려서 북석시키려는 어떤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 나머지 6개 나라는 어떻게든 합종을 유지해 가면서 진나라의 힘을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하던 때였는데,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면서도 근근히 합정책으로 버텨왔던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제나라가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못했지만 제3자를 통해서 삼국을 통해서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진나라가 삼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를 통해서 제나라를 침략해서 복속시키려고 하는,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나라는 지금 현재 진나라 말고 그 전에 어떤 또 다른 진나라가 존재했는데 그 진나라가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로 분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세에는 가끔은 이 세 나라를 그냥 진나라로 평하다 보니까 삼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삼진. 그러니까 삼진을 통해서 제나라를 침략한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신이 다른 사람에게 듣기에 진나라가 삼진을 통해서 제나라를 침략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대단히 반신반의했다. 내가 듣기에는 양후께서는 대단히 지혜로운 양반이고 그다음에 소왕께서 역시 현명한 왕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어떤 결정을 하고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삼진은 보기에는 대단히 약한 나라이기에 침략하면 깨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용맹스럽고 강인하다. 비록 한두 개의 읍성이나 여러 개의 어떤 승을 빼앗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복속시키지 못할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통해서 제나라를 침략을 한다. 제나라는 정말로 약한 나라이다. 만약에 제나라가 강한 나라를 한다면 삼진이 제나라를 침략함으로써 삼진이 약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겠지만 제나라는 강하게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삼진의 입장에서는 노력 없이 취할 수 있는 큰 성과이기 때문에 진나라가 기대하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삼진이 국력이 소모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대래 삼진의 국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초나라도 마찬가지로 초나라를 통해서 제나라를 취한다라고 하면 초나라도 지금 거리에 있는 진나라에게 여러 개의 성을 빼앗겨서 약해졌는데 이 틈에 제나라를 취하면 초나라는 지금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냐. 이렇다라고 한다면 초나라나 삼진을 통해서 제나라를 취득해서 얻으려고 했던 진나라의 이득은 대래 초나라나 삼진을 위한 계책뿐 다다른 이득이 없을 뿐이다. 대래 삼진과 초나라는 진나라를 이용해서 제나라를 취하는 그런 성과를 얻는 것이 되니 굳이 제나라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한나라의 중요한 땅이 하나 있는데 선양, 이 땅을 취해서 각국을 나름대로 예의주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라고 편지에 언급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고 읽어봤었을 때 그 지적이 나름대로 합당한 지적이고 지금 당장 제나라를 취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 시도가 또 다른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그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취소를 합니다. 그럴 정도의 어떤 강한 힘과 그리고 주변 나라에 어떤 두려움을 주는 진나라이다 보니 내부에서조차도 이 양후를 견제하거나 양후의 힘을 갖다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절절맬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럴 때에 위나라에서 별로 별설도 못했던 한 처사가 있는데 이 처사가 몰래 진나라로 잠입을 해서 소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진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극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록 진나라에는 소왕이라고 하는 왕이 존재하지만 국정은 손태호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군사와 그 정치는 양후가 알아서 하니 왕께서 하시는 일이 없다. 막말해서 그 무의도식하는 그 무력한 왕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언급을 합니다. 대선이 자존심 상하고 그 두 사람은 그 왕의 입장에서 어머니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외삼촌이기도 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진나라가 강성해지도록 큰 역할을 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이기도 하고 부정할 수 없는 성과이기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슬프게 만드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 부끄럽게 범죄라고 하는 자가 지적을 하다 보니 그 틈에 그 관계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선태호에게는 국정을 끊게 하고 그다음에 양후에게는 모든 관직을 내놓게 한 상태에서 물려줬던 땅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여생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후는 거기 물러가고 대신 그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약간 어떤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그 처량하다는 느낌, 권력 무상에 대한 느낌을 하면서 그 세상을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양후의 성과는 대단히 큰 것이 그 소왕의 그 손자인 그 나중에 진시황이라고 하는데 그 시황이 그 천하를 통일할 때 통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진나라를 만드는데 그 성과를 만들었던 왕이 그 소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도 45년 정도 되고 그 기간 동안 많은 나라, 많은 영토를 복속시켰고 그 시대 때 많은 전략가들이 그 나라에 존재하면서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소왕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나마 그 주나라와 대등하게 무슨 서제다, 그래서 황제의 어떤 위치까지 누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어떤 그 주나라를 없이 여기면 본인도 나중에 어떤 험한 꼴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왕으로 다시 내려앉았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리게 했었던 그 양후가 있었기 때문에 소왕씨 같이 어떤 태평성대와 커다란 성과를 만드는 어떤 시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록 본인은 그 권력 무상을 느낀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도 하고 그다음에 커다란 과업 없이 자기의 어떤 생을 살아간 것을 본다면 양후는 대단히 어떤 좋은 삶을 살았던 인물인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13번째 열전편에서 다시 찾아뵙는 걸 하고 이것으로서 양후 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